안녕하세요. IT 전문기업 IT 커넥트입니다. 이번 19강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만들기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메인 페이지는 이제 마지막 섹션이 되겠네요. 이제 홈페이지 제작, 외주 제작하는 분들이 현재 프로젝트 진행 내역들 많이 올리시죠. 이거를 자동화해서 실제로 이제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기록되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단은 수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아래 이제 상담 신청하기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고정되었다가 딱 그 맨 아래 위치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와서 페이지로 이동해서 메인 페이지의 엘리멘터로 편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먼저 플러스 버튼 눌러서 플렉스 박스 누르고 아래쪽 눌러서 섹션 하나 만들고요. 가장 먼저 컨테이너 편집 눌러서 고급으로 가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패딩의 상단과 하단에 150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값을 함께 연결 링크 아이콘 해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운데는 현재 구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컨테이너 넣고 자, 두 칸으로 나눌 건데요. 안쪽에는 또 다른 또 다른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컨테이너 넣고 바깥 컨테이너 클릭한 다음에 방향을 가로로 바꿔서 안쪽 컨테이너 마우스 우측 누르고 복제해서 이제 두 칸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목 넣고 밑으로 복제해서 기본적인 요소를 집어넣어 봤고요. 우측에도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목, 분리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잠시 사이트를 보시면 이 부분 있죠. 한 줄 부분이 가로로 세 칸 이렇게 쪼개져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컨테이너를 하나 더 넣어서 가로로 3개 나눠진 컨테이너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하나 더 넣고요. 바깥 컨테이너에서 방향을 가로로 바꾼 다음에 안쪽 컨테이너를 3개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목을 안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제목을 넣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됐고요. 구조는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요소 완료됐으니까 배경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여기 맨 밖에 있는 컨테이너 편집 누르시고 스타일 가서 배경 클래식의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업로드 하나 해야 되는데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넣으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밝고 반복되어 있죠. 이거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은 없음으로 해서 하나로 보이게 해주고 표시 크기를 덮기를 하게 되면 전체에 이제 잘 먹게 되고요. 이 이미지가 알아서 영역을 먹게 되고요. 위치를 정중앙으로 바꿔서 여기 펜 위치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바꾸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사용자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바깥 여백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중앙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오버레이 가서 배경 유형 색상에 검정색을 좀 주고요. 불투명도를 0.1만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글자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는 바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넣고요. 우측에도 최근 프로젝트 진행 내역 넣어주고 아래 부분에 여기는 그냥 타이핑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만 일단 넣어놓고 하나씩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금 모든 이 요소들 글자를 제목으로 넣었죠. 그래서 태그를 먼저 바꿔볼게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분은 p 태그로 놓고 이 부분도 p 태그로 놓고 이 부분도 p 태그로 넣고요. 여기는 최근 프로젝트 진행 내역이 이제 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목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은 전부 p 태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분을 클릭하셔서 스타일에 가서 폰트들 먼저 조정을 해보죠. 텍스트 색상은 C924FF로 조정을 할 거고요. 타이포그래피의 크기를 21은 좀 작고 24픽셀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부분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제작 아직도 고민 중이신가요?를 클릭을 해주시고 스타일 가서 색상 흰색으로 타이포그래피 선택해서 굵기는 700 정도로 두고요. 폰트 크기를 48 정도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간격이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선 높이를 58 정도로 맞춰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 지금 이렇게 바깥 다른 영역을 선택했을 때는 한 줄인데 그 해당 글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일종의 오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좌측에 편집계에서는 한 줄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눌렀을 때는 한 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BL 태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좌측에서 직접 편집할 때는 BR 태그를 넣어주시고 만약에 직접 화면에서 편집을 할 때는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렀다가 엔터 치시면 한 줄 떨어집니다. 이제 이쪽에서 지금 이 아이콘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BR 태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스타일 가서 흰색으로 바꾸고 가운데 정렬. 저희 사이트에선 가운데 정렬 돼 있는데 좌측 정렬이 좀 더 깔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좌측 정렬로 기본이니까 그대로 둘게요. 타이포그래피 눌러서 폰트를 28은 많이 크네요. 1 정도로 하고 굵기를 400으로 낮춰서 제목 밑에 약간 이제 연하게 처리해주고 선 높이는 28 정도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최근 프로젝트 내역 부분을 하기 전에 전체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를 배경을 바꿔주겠습니다. 이 부분 감싸고 있는 부분에 컨테이너 선택하고 스타일 눌러서 배경을 우리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라운드 부분을 조금 둥글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테두리를 누르시면 둥근 모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10 정도 더 줄까요? 15 정도를 주면 보신 바와 같이 끝이 조금씩 깎이면서 둥글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글자 클릭하셔서 스타일에 가서 중앙 정렬하시고 색상 위에서 이제 했던 333333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분리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타일에 가서 간격을 줄이고요. 그래도 간격이 좀 넓은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분리자를 위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레이아웃에 가면 간격이 기본값이 되어 있죠. 기본값을 없애버리면 이렇게 영역들이 쫙 붙게 됩니다. 지금 여기선 간격이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우리 분리자를 다시 선택해서 간격을 정도로 떨어뜨려 주면 맞을 것 같아요. 글자 위아래로도 약간의 여백을 좀 줘볼게요. 글자 선택한 상태에서 고급 누르고 링크 해제 한 다음에 여백에 5 정도만 줘서 약간 띄워주시고 스타일에 가서 타이포그래피에 요 정도로 한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8픽셀이요.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안에 지금 이렇게 3개 컨테이너가 있죠. 여백을 좀 먼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바깥에 3개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선택해서 간격도
간격도 줄이고 고급에 가서 여백과 패딩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제 폭을 좀 넓혀 볼게요. 여기가 제일 넓어야 되기 때문에 60% 정도로 주고요. 60으로 해도 안 늘어나죠. 왜냐면 이 양쪽에 우측에 있는 두 개 컨테이너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도 컨테이너, 중간 컨테이너 선택해서 폭을 20%로 줄이고 여기 진행 중도 폭을 20%로 줄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6대 2대 2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진행 중 글자 선택해서 스타일로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날짜도 가운데 정렬하고 이 부분은 좌측 정렬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작 의뢰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시고 스타일에 가서 글자 색 바꿔주죠. 33, 네. 그리고 우측도 이 날짜도 스타일 색상 가서 동일한 색상으로 바꿔주고요. 진행 중 이 부분은 텍스트를 흰색으로 바꾸고 버튼처럼 이제 이렇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색상이. 그래서 고급에 가서 배경을 누른 다음에 색상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색상 값은 DF4 A32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글자 위아래 여백이 없죠. 여백을 조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패딩에서 값 연결 해제하고 상하로 5 정도 줘서 이렇게 늘리면 좋겠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이제 이 좌측에 있는 글자들이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씩 컨테이너를 선택해서 컨텐츠 맞춤을 중앙으로 내려주시면 이쁘게 정렬이 됩니다. 세 개 다 정렬을 했고요. 자, 이 진행 중 배경에도 약간의 이제 라운딩 처리가 돼 있죠. 테두리에 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너무 동그랗네요. 5 정도만 줄까요? 이렇게 주면은 살짝 깎인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아래 연한 회색이 존재하고 있죠. 이 안에 이 부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이 세 개 컨테이너를 감싸고 있는 바깥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선택이 잘 안 되죠. 좌측 상단의 구조 눌러서 컨테이너의 바깥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 테두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스타일에 가서 테두리는 실선이고 테두리의 넓이는 하단에만 1픽셀 넣고 싶고요. 테두리 색상은 약간 연한색으로 이 정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DDD로 하고 하면 돼.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 전체 컨테이너 선택한 상태에서 복제하시면 밑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잘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맨 아래쪽에는 뭐 줄을 하나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저희는 넣어져 있는데 넣어서 분리자가 잘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밖으로 뺐다가 맨 밑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컨테이너를 위로 올려버리죠. 이렇게 작업을 하면 맨 아래에도 이제 검정색 구분선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추가할 때마다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좌측의 영역이 이제 위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글자 부분이 이제 위로 고정되니까 컨테이너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선택하셔서 콘텐츠 맞춤을 중앙으로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고 이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상세한 내용들은 사실 색상 바꾸고 글자 바꾸는 거라 진행하지 않고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스드 되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띠 형태 하나 만들어 보죠. 플러스 눌러서 플렉스 박스 누르고 네, 이렇게 한 칸 만드신 다음에 구조 잠깐 볼까요? 구조는 2단 구조죠. 이쪽 이렇게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튼이라는 부분만 하나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넘어와서
컨테이너 편집 누르고 이번에는 이중 컨테이너가 아니라 방향으로 바꿔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제목 넣어주고 플러스 눌러서 버튼 단추죠. 단추를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컨테이너 편집을 눌러서 중앙으로 좀 맞춰주고요. 영역을 좀 만들고 싶은데 영역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중 컨테이너를 넣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눌러서 컨테이너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컨테이너를 하나 더 새 컨테이너 추가를 해서 여기에다 버튼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한 점이 정렬을 하기가 좋죠. 컨테이너를 눌러서 가운데로 놓고 버튼이 담긴 컨테이너도 가운데로 하면 이렇게 이쁘게 정렬이 됩니다. 자, 여기에 제목 부분부터 글자를 넣어 볼게요. 넣었는데 빨간색이 생겼죠. 중간에 이렇게 일부분만 색상을 칠하려면 저는 이제 이런 코드를 썼는데 플러스 눌러서 이제 텍스트 편집기를 만약에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분만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제목의 경우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태그를 쓰게 되는데요. 자, 구조를 알려드리면 스팬이라는 이러한 태그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태그입니다. 여기다가 무료 상담이라는 글자, 색상을 바꾸고 싶은 색상을 넣고 여기 이제 색상을 넣는 거죠. 스타일은 컬러라는 명령 코드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색상 값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무료 상담이라는 글자에만 빨간색 지금처럼 이렇게 색상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싫다 그러시면은 텍스트 편집기를 가져오셔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부분만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제목으로 쓸게요. 그래서 윗부분 클릭하고 스타일 탭 눌러서 타이포그래피에서 크기를 24 정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색상, 이 텍스트 색상의 기본 색은 333333으로 할 거고요. 코드로는 어떤 부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대로 코드로 들어간 빨간색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글자가 이 컨테이너 안에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지 않죠.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눌러서 컨텐츠 중앙 맞춰주시면 가운데로 이동되고 여기는 버튼은 중앙으로 잘 돼 있는데 이 컨테이너도 중앙을 넣어서 동일하게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 조금만 더 줄일게요. 네, 21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튼 부분 진행해 보죠. 버튼을 클릭하셔서 저는 텍스트는 그대로 넣을 거고요. 자, 이 버튼을 클릭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제 보낼 때 바로 이쪽 링크에다가 이동할 곳에 URL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아직은 상담 신청하기가 페이지가 있나요? 제작 문의 페이지로 보낼 거거든요. 우리 제작 문의 페이지에 링크 값을 보려면 현재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제작 문의라고 마우스를 올렸을 때 좌측 하단 여기에 주소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경로가 될 수 있고 아까 거랑 똑같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편집 화면으로 오셔서 버튼의 링크 부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제작 문의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색상까지 바꿔야겠네요. 스타일에 가서 텍스트 색상은 흰색으로 바꿀 거고요. 밑줄이 있는데 밑줄은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눌러서 장식에 없음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상이 약간 이제 푸르스름하죠. 약간 파란색인데
이 부분도 색상을 클릭을 해서 코드값 057526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됐는데요. 이제 고정돼서 계속 우리가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한데요. 전체 고정시키고 싶은 컨테이너 편집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고급에 오신 다음에 모션 효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션 효과를 클릭해 주시고요. 원래는 여기 스티키 부분에서 버텀으로만 이제 아래쪽으로만 고정시켜주면 바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 이 프로 기능이다 보니까 무료에서는 사용이 좀 어렵네요. 간단하게 좀 코딩을 해볼까요? 레이아웃에서 CSS 클래스를 저는 스티키 섹션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HTML을 아래 잠깐 넣어 볼게요. 아래쪽에다가 넣고 현재 사실 이거는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중간 아무데나 넣어놓고 여기다가 일단 스타일을 넣고 스티키 섹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포지션을 스티키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봤고요. 이거는 공지사항이나 댓글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린 요 컨테이너를 이제 스티키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붙어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하고 싶은 거라서 이 부분에 클래스를 이렇게 주었고요. HTML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그렇게 고정시킬 수 있는 코드를 넣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코드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이 기능이 필요하시면은 요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모바일 마무리한 다음에 메인 페이지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